팽대부 주위암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팽대부 주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인 최12지장 절제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췌장은 위장의 뒤쪽에 위치하는 장기로서 이자라고도 부르며 12지장에 인접한 두부와 꼬리에 해당하는 미부,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체부로 구분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생산하고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12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 소화, 흡수되며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은 대장을 통해 항문으로 배설됩니다.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은 췌관을 통해, 간에서 생산된 담즙은 담도를 통해 12지장으로 흘러들어가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한편 담관과 췌관이 12지장으로 들어가는 부위를 팽대부라고 부르는데, 팽대부에 발생한 팽대부암이나 팽대부 주위에 발생한 12지장암, 팽대부에 인접한 담도에 발생한 원위부 담도암, 그리고 췌장의 두부에 발생한 췌두부암 등은 질병의 경과나 치료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팽대부 주위암이라고 부릅니다. 최12지장 절제술은 팽대부 주위암의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시행되며 종양이 발생한 담도와 12지장, 그리고 췌장 두부를 절제한 다음 소장을 끌어올려 남아있는 췌관과 담도, 위장을 연결하여 음식물과 소화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재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에 앞서 CT 등 영상검사와 조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병변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종양이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혈관 촬영이나 MRI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종양에 의해 담도가 폐쇄되어 황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나 방사선 시술을 통해 도관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시키고 황달이 충분히 호전된 다음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수술에 앞서 금식과 설사약 복용, 관장 등 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마취가 유도되고 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팽대부 주위암은 절제 부위와 절제 범위에 따라 다양한 피부 절개 방법이 존재합니다. 집도의는 수술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피부를 절개하고 복막과 복벽을 열어 수술 부위를 노출시킵니다. 집도의는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복강 내부와 다른 장기에 암 전이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담낭을 절제한 다음 주위 조직과 혈관을 조심스럽게 박리하면서 암이 발생한 부위에 인접한 담도의 아랫부분과 12지장, 그리고 췌장의 두부를 조심스럽게 절제합니다. 이어서 암세포가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병변 주위의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병변을 모두 절제한 후에는 소화액과 음식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소장을 끌어올려 췌관, 담관, 그리고 위장에 문합시킵니다. 이러한 소화관 재건을 통해 위장을 통과한 음식물은 소장을 통해 흘러온 췌장액 및 담즙과 섞인 다음 소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소화, 흡수됩니다. 한편 위와 12지장이 만나는 부위에는 유문이라는 밸브가 있어서 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이 죽처럼 충분히 소화된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도록 조절하므로 가능한 유문을 절제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도의는
병변의 위치나 진행 정도에 따라 유문을 보존하거나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암병변을 절제하고 소화관을 재건한 다음에는 배액관을 삽입하고 절개창을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검사 결과는 일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 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폐합병증. 전신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감염. 소화관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관을 자르고 있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2.5에서 5% 정도에서 수술 상처나 복강 내부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 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강 내 염증에 의해 노행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와 함께 방사선 시술을 통해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 내에 혈전이 발생,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의 일부에서는 정맥 내에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비만한 환자, 심장질환자나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피임약 복용자 등은 하지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조기에 보행 운동을 시행하여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개복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한편 췌장과 십이지장 주변에는 대동맥을 포함 주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압부 누출. 최12지장 절제술은 절제 범위도 상당히 넓고 소화관 재건을 위한 문압 과정도 매우 복잡하므로 수술 후 담관이나 최관, 위와 소장 등을 문압한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압부 누출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와 함께 배액관을 삽입하여 누출액을 배출시키고 필요시 누출되는 소화액을 줄이기 위해 금식을 시행하거나 콧줄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한편 췌장액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췌장액이 누출되면 주위 조직이나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복강 내 농양이나 대량 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혈증이나 쇼크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화기능 장애. 췌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췌장의 일부를 보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췌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기능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화제를 복용하여 부족해진 소화효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덤핑 증후군. 위 아래쪽에는 유문이라는 관략근이 존재하여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된 다음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유문 부위를 함께 절제한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곧바로 소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분 불균형과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하여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어지러움, 식은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반대로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서 식은땀과 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느리게 식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을 30번쯤 잘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며 공복 시에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사탕을 조금씩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류성 위 식도염. 수술 전에는 유문에 의해 담즙과 췌장액이 역류하지 않지만 수술 과정에서 유문 부위를 함께 절제한 경우에는 역류가 발생하여 위나 식도 부위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위 식도염이 발생하면 속쓰림과 상복부의 통증, 쓴물이 넘어오는 증상이나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는데 수술 후 6개월경이 가장 심하고 이후에는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역류성 위 식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누울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서 음식물과 소화액의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위벽 보호제나 담즙 중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크기가 작은 암병변은 CT 등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복 후 예상보다 암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암을 절제하지 못하더라도 종양에 의해 담관이나 십이지장이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에는 소장을 이용하여 새끼를 만들어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술이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항암제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적절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여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최12지장 절제술은 팽대부 주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이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은 팽대부 주위암에 대해 보조적인 치료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12지장 절제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